건강한 심장을 위해 심심하고 삼삼하게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균형 잡힌 저염식이 함께해요. 심장 건강을 위한 적절한 식사요법은 무엇일까요?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 심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음식을 나누어서 소량씩 먹고 수분과 염분 그리고 고지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심장부전 환자에게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은 5.8g입니다. 소금 5.8g은 나트륨 2.3g을 함유하고 있고 작은 찻숟가락 하나만큼의 양입니다. 그러나 하루 섭취할 수 있는 소금량은 각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의 경우 하루 소금을 5.8g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지만 미국 신부전학회에서는 심한 증상이 있다면 하루 3.8g의 소금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개 환자의 하루 허용 소금량은 의료진과 의논하여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가 과도한 소금 섭취를 지속할 경우 체중 증가와 발과 다리의 부종, 그리고 호흡곤란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부전 환자가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를 해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입원을 하거나 심하면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대로 신부전 환자는 하루 섭취할 수 있는 소금량을 증상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신부전 환자에서 하루 소금 섭취 권고량은 5.8g.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조리 방법이나 재료, 양 등에 따라 소금량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김치찌개에는 5g, 된장찌개에 5g, 우동에는 6g, 육개장 7g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점심에 김치찌개 한 그릇을 비웠다면 하루에 필요한 소금을 모두 충족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에는 소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을까요? 배추김치 한 접시에 소금 1g, 열무김치도 1g, 마늘쪽 무침은 1.5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접시를 모두 먹기보다는 반으로 줄이면 소금 섭취량도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공식품의 포장지에는 그 식품에 포함된 여러 영양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금량도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표시된 영양 표시를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영양 정보를 확인하면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4시간 회상법 조사 기록지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알아보기 위해 흔히 쓰이는 도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하루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기록합니다. 이때 자세하게 무엇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기록할수록 하루 동안 섭취한 좀 더 정확한 소금량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을 때 소금을 얼마나 섭취하는지 알게 되고 또 내가 소금을 얼마나 섭취했을 때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 심해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소금 섭취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적 접근으로 실천해 봅니다. 1단계. 내가 얼마나 소금을 섭취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2단계. 내가 자주 먹고 있는 음식들 중에 고염 음식과 저염 음식의 종류를 파악해서 균형 잡힌 저염 시기를 합니다. 3단계. 호흡곤란, 피로, 부종 등의 증상이 있거나 소금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다면 그 다음 식사에서는 고염 음식을 피하고 저염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고염 음식을 먹는다면 그 먹는 양을 평소보다 줄여야 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하면 반드시 의료진과 접촉해야 합니다. 4단계. 증상이 감소하였는지 확인합니다. 고염 시기에서 저염 시기로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저염식이가 맛없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가족들과 다른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을 잘 사용한다면 고염식이에서 저염식이 바꾸는 것이 아주 힘들지는 않습니다. 짠맛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맛을 감지하는 혀의 미뢰가 짠맛을 맛있는 맛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염식이에서 시간을 두고 저염식이로 바꾸면 우리의 혀는 점차 새로운 맛에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이를 더 이상 맛이 없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고염식이를 먹을 때 너무 짜서 맛이 덜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이를 한다고 해서 평생 맛없는 음식을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염식이가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저염식에 적응하는 기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빠르면 며칠 안에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서서히 입맛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저염 식사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덜 짠 음식 만들기. 두 번째, 덜 짠 소스 만들기. 세 번째, 덜 짠 식사하기. 짠맛이 줄어들면 음식의 맛이 떨어져 식욕 또한 감소합니다. 식품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면서 소금을 줄이는 조리법을 활용합니다. 간을 세게 하는 대신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향신 재료를 사용합니다. 조림, 볶음, 국요리는 다시마나 멸치로 만든 육수를 활용합니다. 나물류와 같은 무침 요리는 깨소금과 참기름을 사용해 고소함을 살리고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합니다. 짠 음식은 조리 전 살짝 데쳐서 소금기를 덜어냅니다. 소스가 있고 없고 차이로 요리의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소스를 뿌려 먹는 대신 찍어 먹는 것만으로도 섭취하는 소금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저염 간장 소스를 소개합니다. 저염 간장 소스만 있으면 도토리묵, 전류, 고기 요리에 곁들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소스입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가급적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합니다. 집에서 드시는 국그릇의 크기를 작은 것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끔은 국을 숭늉으로 대체하여 드셔도 소금 섭취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샐러드는 소스나 드레싱보다는 과일즙이나 요거트를 곁들입니다. 소스나 드레싱은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 주문 시 소금이나 소스, 양념은 따로 요청하여 다 넣지 말고 간을 보면서 양념량을 조절합니다. 소스는 부어 먹는 대신 찍어서 먹습니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외식과 배달 음식은 건강 적신호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늘 집에서만 식사하기란 어렵습니다. 밖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사법을 소개합니다. 주문 시 가능하다면 찌개, 탕 종류의 메뉴는 싱겁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간이 되었다면 소금, 간장을 추가로 넣지 않습니다. 음식이 뜨거울 때 짠맛이 덜 느껴집니다. 음식이 약간 식었을 때 양념간을 보고 섭취합니다. 덜 짠 식사 후 소금량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양의 순두부찌개를 비교할 때 김치 순두부찌개보다 순두부 백탕으로 드신다면 소금 섭취량을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배추김치 대신 오이고추김치를 드신다면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나물 대신 향이 있는 숙주 미나리 무침으로 대신 드신다면 소금 섭취량을 0.5g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 섭취를 줄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신부전 증상이 호전되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숨쉬기가 편안해집니다. 증상이 완화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피로가 풀립니다. 신부전 증상 악화로 인한 입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치 한 조각 적게 먹습니다. 소스는 부어 먹기보다는 찍어 먹습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은 건더기 위주로 먹습니다. 외식을 할 때에는 가능하다면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가족 모두의 실천으로 건강한 심장 만들어요.